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최근 이곳저곳에서 잡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맞다 아니다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바로 분리수거 단속 과태료 때문입니다. 경고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 과태료를 받는다면 정말 아까운 것이 바로 과태료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분리수거 한다고 열심히 하면서도 과태료를 무는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재활용품 같은데도 만약 잘못 버리게 되면 과태료를 물 수밖에 없는,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하는 이것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헷갈리지 마시고요. 반드시 확인하시고 아까운 내 돈 나가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종량제 봉투에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겁니다. 씻어도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는 용기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달 음식도 많이 먹고 포장 음식도 많이 먹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먹는 것이 치킨입니다. 치킨 상자 속에 들어있는 기름종이, 이 기름종이는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고 여기에다가 다른 재질과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사실상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킨 상자 속에 있는 기름 종이는 종이로 분류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버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미세척 컵밥, 컵라면 용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다른 재질과 혼합되어 재활용이 어렵다. 실질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세척되지 않은 용기들은 음식물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활용이 사실상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컵밥이나 컵라면을 드셨다면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요네즈 드신 분, 케찹 드신 분, 기름 드신 분 제대로 씻고 말려서 버려야 되는데 누가 마요네즈, 케찹통, 기름통 씻고 여기에다가 제대로 말려서 버릴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씻고 말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버리셔야 됩니다. 자, 과태료 나중에 뒤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과태료 비쌉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깜빡하다가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씻어도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는 용기류, 이 부분 많은 분들이 헷갈려서 위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또 오해하기 쉬운 품목이 있습니다. 과일망, 과일 포장재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과일을 사실 때 보면 과일이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부드러운 재질의 포장재가 있습니다. 이런 포장재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버리셔야 됩니다. 고급성 수지 아이스팩은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셔야 되고 CD, DVD, 고무장갑, 슬리퍼, 자 보시듯이 이렇게 실내화로 많이 착용하는 신발이나 CD 같은 경우 그리고 고무장갑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재활용되겠다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대상 품목이 아닙니다. 깨진 병,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 재활용이 어렵다. 신문지에 싸서 버리시면 됩니다. 보온 보냉팩 마찬가지입니다. 노끈마다 재질이 정말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끈 버린다 하더라도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도자기, 사기그릇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도자기, 사기그릇은 반드시 봉투에,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셔야 되고 문구류나 칫솔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다른 재질과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기저귀, 화장지 재활용 안 됩니다. 이런 것 아직까지 버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기저귀, 화장지 절대 재활용으로 분리수거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폐비닐,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헹궈서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었을 때는 분리배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정말 많은 시간과 오히려 물로 헹굴 때 물값이 더 나갈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요, 음식물이 묻은 비닐 헹구지 못했을 때는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되고 스티커가 붙은 비닐도 마찬가지 이물질을 제거하지 못했을 때 종량제 봉투로 식탁보나 은박 비닐, 이불 커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헷갈릴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재활용 불가품에 해당됩니다. 자, 이것이 최근 많은 분들이 헷갈려서 분리수거를 하려고 하다가 과태료를 받는 재활용품인 척 하는 쓰레기인데요. 지금까지 많이 홍보했지만 몇 년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헷갈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정말 이 내용은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과태료 보통 처음 적발될 때는 10만 원이지만 두 번째는 20만 원, 세 번째는 30만 원까지 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분리수거 열심히 했지만 방법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먼저 페트병입니다. 음료나 생수 같은 경우에는 내용물을 반드시 비워야 되고 라벨을 제거해야 되고 여기에다가 찌그러뜨리기. 그렇지만 찌그러뜨리기는 단속 대상은 아닙니다. 가급적 찌그러뜨려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재활용할 때 편리하다, 용량을 적게 한다 이런 뜻인데 이렇게 투명 페트는 투명 페트로, 유색은 유색대로, 기타 플라스틱도 기타 플라스틱대로 분리하셔야 됩니다. 자, 골판지 박스도 있습니다. 택배 받으실 때 많이 사용하실 텐데 테이프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재질이 함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셔야 되고 신문이나 책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공책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스프링을 반드시 제거해서 배출해야 되고 종이팩은 일반 종이류와 구분해서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따로 배출해야 합니다. 만약 종이팩 수거함이 없다면 묶어서 종이류로 배출하면 됩니다. 자, 플라스틱인데요.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이물질이 없어야 되고 물기도 없어야 됩니다. 분리 배출할 때 정말 어렵고 귀찮은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물티슈 사용할 때 보면 물티슈에는 캡이 있고 비닐도 있습니다. 이것 반드시 분리해야 된다. 그리고 음료 용기에 은박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쿠르트 같은 경우에도 은박지는 제거해서 플라스틱으로 구분해서 버려야 됩니다. 그 외에도 아이스박스라든지 기타 포장재 이런 것들은 부착물들을 모두 제거한 다음에 분리해서 배출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폐가전제품이나 대형 폐기물도 있습니다. 폐가전제품은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전화 1599-0903, 인터넷 홈페이지 1599-0903.or.kr 여기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대형, 소형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리수거 잘못하면 과태료 30만 원. 그렇게 심하게 단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계도 기간도 끝났고 실제 단속하는 것도 6개월 이상 지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배출 방법 위반, 종량제 봉투 미사용,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할 때, 생활 쓰레기와 혼합 배출할 때 이런 여러 가지 배출 방법 위반에 따라서 대부분 1차 적발 10만 원, 2차 적발 20만 원, 3차 적발일 때는 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특히 헷갈리는 재활용품이 아니면서 재활용품인 척하는 쓰레기 여기에 집중하셔서 과태료 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